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과 진상 어떻게 밝힐 것인지 공방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공식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김경웅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번 이태원 참사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대책 회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용산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용산경찰서장도 모시고 소방서장도 같이 함께 하면서 상인들이랑 모여서 네. 이렇게 해서 대책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작년 재작년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 병력을 몇 명 해달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달라 폴리스 라인을 쳐달라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이게 이 행사 자체를 용산구청장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걸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언론이 예측을 했어요. 그날 이 할로윈 축제는 이 노마스크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10만 모인다. 이상 모일 것이다. 예.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26일 날 사고 당일 3일 전에 이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 경찰이 필요하고 이 주차 문제부터 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위험하니까 계획을 세워달라. 이거를 서울청에도 보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예.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은 자치경찰 제도로 바뀌면서 거기 조직의 수장입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이게 질서관리나 이런 교통 문제, 경비 문제는 자치경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서울시장이 지금 외국 출장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용산 이태원뿐만 아니라 할로윈 축제를 홍대에서도 하고 다방면으로 강남에서도 하고 했어요. 예.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3년 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박원순 시장은 이 관련된 그렇게 안 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회의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회의도 했고 예. 전임 용산구청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경찰도 와서 회의를 같이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거의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비책을 다 강구했다. 네. 이렇게. 작년 헬로윈과 올해의 차이점, 그리고 3년 전에 노 마스크였을 코로나 이전 때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대응 차이점, 이 부분도 조금 잘 밝혀주십시오. 그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예. 경찰청장이 이렇게 늦게 보고를 받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취침하다가 보고를 늦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적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이 행사의 이 또 경찰 쪽의 컨트롤 타워는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네. 서울경찰청장이 이 기동대 배치를 제대로만 했어도 그렇죠. 이 사태는 무조건 막았습니다. 예.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녹사평역 거기에 일개 중대가 한 80명 되거든요. 예. 이게 8시부터 대기하고 있었고요. 대기했는데요. 기동대가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했는데 출동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출두를 안 시켰죠. 아니, 행사장에 넣지를 않았어요. 112 신고가 그렇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6시 35분부터 112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옆에서 그냥 주둔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거기 그냥 녹사평역에 있었고요. 그건 왜냐하면 경찰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지시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지금 대통령 사저가 있는 이 서초 쪽에 네. 거기는 2개 중대가 이 시위 예고가 없이 그냥 있었어요. 2개 예. 중대. 서초동에선 시위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중대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출동하지 않았죠? 그럼 컨트롤 타워가 지시를 했어요. 출동 안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집회 및 시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부분 행사에 있어서의 질서 혼란 이 부분에는 초점이 안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집회 시위에도 많은 경찰이 파견되는 게 거기에서 불상사가 거기에서 집회 시위자들의 안전 생명 이거 지키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뭘 했습니까? 가수 김 씨가 자정 다 된 시간에 이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경찰들이 2열로 줄을 맞춰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래요.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아마 거예요. 이 녹사평역에 있었던 그 기동대는 9시 반인가 이때쯤 들어갔을 거예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참사가 있고 나서요. 예. 그때쯤. 예. 경찰이 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는지 출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좀 잘 밝혀주십시오. 그게 이제 서울경찰청이 컨트롤 타워거든요. 예. 그 용산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밝혀진 거는 10시 17분에 갔다고 하다가 네. 지금 11시 5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예. 예,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112 신고가 너 여기 위험해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 단어 다 들어간 신고 말고도 많이 왔죠. 예. 그러니까 열 몇 건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10시 15분까지가 79건의 112 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자료 오늘 중으로 받았어요. 예. 나머지 11건 말고 예. 거기는 주로 이제 주차 문제. 네.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얘기, 네. 빨리 와서 조정해달라. 네. 이런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강기호님께서 현장에 있었던 사복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뭘 했나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원 요청할 생각도 안 했나요? 지원 오면 단속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안 했나요? 물어봅니다. 이 사복경찰, 이게 경찰 투입된 게 그날 137명입니다. 네. 그 중에 정복을 입은 사람은 58명이고요. 예. 나머지 사복은 제가 보니까 마약 사범, 예. 그다음에 성희롱, 폭력 이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0만이 운집하면서 이동하는데 사복 경찰은 전혀 거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정복을 입었어야지 이게 조정도 하고 이쪽 길은 가면 안 된다. 좀 벌려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원님. 제가 정치부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인데 정치인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그 기사 쓰거든요. 예. 고발해야지요. 예.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건 안 됐을까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고를 났을 때 행위는 했겠죠. 예.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아무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행안부 장관. 네. 경찰도 책임집니다. 경찰국도 만들고 이분이요. 네. 이상민 장관 왜 이렇게 보고를 늦게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 체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보고 체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상황실에서 보고 들어가는 게 있고 예. 하나는 지휘체계에서 보고가 있어요. 지휘체계는 네. 뭐냐면 용산서장이 서울경찰청장, 네. 서울경찰청장이 본청장 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 용산서의 상황실에서 용산서장한테도 보고를 하지만 서울청의 상황실로 보고하면 네. 서울청의 상황실에서는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본청에다가 또 상황실에 보고하면 네. 이게 본청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체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 사건이 커서 그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보고 체계가 늦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알았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2번이나 내릴 때까지 서울청장은 몰랐어. 그 몇 분 뒤에 아는 거고 본청장은 한참 뒤에 아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한테 지시했는가? 예. 그렇죠? 예. 보통 이런 치안 사고가 나면 네. 대통령은 본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 빨리 수습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렇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지시를 받아야죠. 이상민 장관도 대통령보다 훨씬 늦게 알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게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거 기강 컨트롤 타워도 없고 상황의 체계도 없고요. 예. 또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국정상황실, 대통령실에 있는 국정상황실에는
소방관 경찰관이 파견 나가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국정상황실에 10시 53분에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여기서 소방 경찰관들이 자기 조직에 다 알리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요. 컨트롤 타워도 없고 보고 체계도 엉망이고 자기 역할도 안 했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죠. 아니 이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책임져야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이 행정의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죠.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이것도 책임져야 되죠. 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마찬가지죠. 네. 본청장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네. 예, 용산서장은 지금 이제 이 해임됐고 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용산구청장, 예. 용산구청장은 그 행사 당일날 8시하고 또 뒤에 한 번 더 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사고 가만히 있어요. 건너편에서 지나가면서 좀 위험한 것 같다.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이러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용산구청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걸 경찰 병력도 불러야 되고 네. 이걸 다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용산구청장이에요. 예. 서울시장 마찬가지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됐습니다. 자치경찰, 서울경찰의 수장은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의 역할도 좀 묻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공식석상에서 죄송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식 사과를 하셔야죠. 네. 그래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 가는 이 선진국인데 네. 이건 원시 참사입니다. 네. 원시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그렇게요. 이건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국민이 죽었잖아요. 국민이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걸 누가 주최 측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최 측이 있을 때는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서 져야 되고요. 그것도 국가가. 주최 측이 없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이 상황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당도 협조하겠다고 하고요.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혼선 올 수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조영 대표는 어저께는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우선 오질 않고요. 자료를 안 줍니까? 자료가 와도 제대로 된 자료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CCTV하고 네. 또 무전 무전 기록 다 봐야죠. 녹취 파일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네. 게 이제 CCTV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저께 서울경찰청 갔다가 네. 오늘은 본청에 또 본청장 가셨어요? 만났어요. 네.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럼 줄 수 없으면 네. 듣겠다. 네. 그 녹취된 걸 들어보겠다 우리가 네. 무전 녹취록을.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법적 검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네. 이게 저희들이 이 현안 질의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국회에서는 또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검 얘기도 나오죠.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도 이기 때문에 특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하고 특검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진상을 좀 밝혀주시고요. 네. 현장 경찰 파출소에 계신 경찰들한테 이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분들은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네. 네. 이 부분도 좀 이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